4년 전 촛불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반성하지 않던 기성정치에 대한 환멸은 역사적 정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광했고 또 신뢰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기대는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야욕에 쓰러진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기재와 모순적인 차별에 우리는 다시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섰습니다. 그들만의 정의가 아닌 모두의 공정을 위해,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위해 그 찬란한 꿈에 함께하겠습니다. 남침으로 시작된 그날의 절규는 아직도 역사에 사무칩니다. 20년 전 냉전은 종식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냉전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6.25 전쟁 71주년의 함의는 이에 기인합니다. 한 국민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게 6.25는 숭고한 희생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처절한 굴종의 역사입니까? 2018년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으로 결의의 마음은 하나임을 역설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맞잡은 두 손에 새로운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회담 1년 후 문 대통령의 6.25 전쟁에서의 남북의 쌍방과실 주장을 시작으로 예년 9월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했습니다. 남북의 대화를 믿어달라던 여권은 남북연락사무소를 대포로 붕괴하지 않은 북한은 신사, 천안함 참사는 수장이라 주장합니다. 70년 아픔의 역사, 북한이 아닌 국민에게 고개 숙일 줄 아는 정부의 진정한 변화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평화와 번영입니다. 보편복지책으로 기본소득이 화두입니다. 현금성 포퓰리즘이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명목적인 방향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은 세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내 시장의 탄력성이나 소비 성향을 배제하고 총수요를 논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최소수혜자의 실수령의 감소 가능성을 외면한 채 생활수준 보장을 맹신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원 마련 방책을 증세로 국한하는 것입니다. 많이 걷어서 많이 주겠다는 단적인 이중적 행정 절차는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촉진합니다. 증세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모든 재원을 고세율에 의탁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형 국채 활성화를 주장합니다. 명목금리 수준의 국채 발행은 장기 복지를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소득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의 누진성 강화의 부작용을 한국형 국채로 완화함으로써 정부의 자금책을 실질적으로 이분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소득정책을 위해 국채를 비롯한 국가재무구조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1야당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의 기본 임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대선 승리와 정권 창출에 일조하겠습니다. 둘째, 당의 정책과 입장에 있어 국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당의 실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가 발발한 지 어느새 71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6.25로 인해 민간인과 군인, 유엔군에 이르기까지 300만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난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소프트파워인 문화에서부터 IT 기술의 집약체인 반도체와 휴대전화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이끄는 선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세대 뒤인 6.25 전쟁의 100주년을 내다봐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어도 끝나지 않는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는 변화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틀 위에서 국가안보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활발해진 기본소득과 보편적 지원에 관한 논의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우리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민 총생산이 증가했음에도 역설적으로 절대적 빈곤층,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 또 과거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저소득계층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앞서서 현재 있는 제도에서의 불합리한 점,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미래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당시 비를 맞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청년 지지 연설자로 자리에 섰던 유혜주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의 대학생활 동안 학생회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변에서 스피치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설득력과 호소력, 그리고 냉철함까지 겸비한 이런 저를 국민의힘에서 뽑지 않으신다면 보석 같은 인재 저 청년 유혜주를 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당신들이 한반도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하여 이 국가가, 이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020년 연평도에서 우리나라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그 시신조차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민 한 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가이면서 과연 가증스러운 평안이 뭐니 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국가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입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유구한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난 극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진정한 평화는 이 책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기본소득제도 도입, 국민들 상대로 소꿉장난질 그만하십시오.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재 1,000조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핀셋 증세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일부에게만 콕 집어서 세금 왕창 뜯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입니까? 이재명 지사님, 소꿉장난질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정 퍼주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환심 사고 싶으신 거라면 이재명 지사님 호주머니에 있는 그 세금부터 먼저 내놓으십시오. 더 이상 국민들 속이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세금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아무리 이래도 이 세금 하나 때문에 집 한 채 못 사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평등한 기회, 그리고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제발 생산적인 복지제도 통해서 국민들의 표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인 국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성훈입니다. 세계적인 IT 기업 구글은 스타트업 보육기관 플러그앤플레이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스타트업과 기업의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스타트업 해외 진출 자문을 하고 있으며 세계화 진출의 필수 요소인 영어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업을 국민의힘과 함께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71년 전 그날에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억합니다. 생사를 넘나들었던 나날들, 수많은 학도병들과 병사들이 지켜줬던 것은 오늘날의 소중한 대한민국입니다. 포화 속으로 그리고 전장으로 달려갔던 것은 그들의 용기와 애국심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전쟁의 위험들이 회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입니다. 정치는 미래를 봐야 하지만 현재 국민들의 큰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는 타협하거나 저울질될 수 없습니다. 허울뿐인 평화를 논하기 이전에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위한 안보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71년 전 6.25 전쟁의 비극, 그리고 천안함 사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의 자동화 시대에는 지식 축약형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면 사라진 일자리가 이를 압도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특정 계층에 대한 차등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시행 중에 있는 알래스카는 천년자원이라는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책이 있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책임 가능한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가 고려될 수 있으나 무조건적이고 일률적인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성 있는 증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환경과 관련 있는 경유, 플라스틱, 탄소 배출 등의 증세와 고가 가전제품 등의 소비세율을 높이게 된다면 친환경적인 방향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중구 사는 28살 백지원입니다. 바로선 보수 정치의 부재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는 좌파 기득권 586 세대에 의해 기형적으로 변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뒤틀려가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보수 정치의 정상화입니다. 오직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국민의 힘, 국민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과 전세계 참전용사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분들의 목숨으로 지켜낸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은 암담합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과 군사도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말로만 평화를 외치며 그들의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 희생당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렇지 않게 유엔 연설에서 평화를 말했습니다. 서해바다를 지키던 천안함의 장병들이 북한의 폭침에 의해 죽었는데도 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왜곡하려 했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룩한 국가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영웅들의 애국정신과 용기를 기억하고 선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기본소득은 표만 생각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어젠다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국민 혈세로 돈뿌리기를 하려는 좌파 정치인의 표장사에 불과합니다. 진짜 복지는 현금 살포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국민이 원하지도 않고 국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위축시킬 뿐입니다. 현금을 뿌릴 정도로 정부 예산이 남는다면 현재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근로장려금의 예산을 추가 분배하여 기존 복지체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복지의 질과 분배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을 해야 한다면 공무원 연금 개혁 및 구조조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정부는 올해만 해도 약 200조 원을 복지에 쓰고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제도를 만들기 전에 복지에 쓰려는 재원 역시 국민의 혈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의 거대한 변화를 상징하는 오늘의 이 순간입니다. 대변인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국민들께 전달하는 당직입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토론 배틀에 지원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이 듭니다. 단순한 말 재주가 아니라 품격 있는 언어로 소통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국민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우리 당의 매력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5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는 피눈물이 난다. 6.25는 대한민국을 북한의 공산화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우리 선열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피를 흘린 저항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양새로 지난 4년을 모두 허비했다.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사랑 고백만 반복하는 모습은 흡사 스토커와 유사했다. 이러한 스토킹 방식의 대북 정책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방력을 강화하여 북의 현실적인 도발을 억제하고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보훈 대상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꼼꼼히 살피는 노력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을 한 분도 빼놓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들은 어제까지 힘들었고 오늘은 불안하며 내일이라는 시간은 두려움으로 느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인정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익숙했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국민들은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가 위축될 것이다. 일자리가 불안하니 복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대안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우선은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 국민이라면 모두가 영향을 받는 공용자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추가로 공용자산을 찾는 것에 더하여 투기적 수익에 대해서는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땅을 굳히고 싶은 지원자 신현주입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은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지는 그 연속적인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갈등 이후 타협의 중요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당과 정부의 태도에는 이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정의 잣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의 뜻을 토대로 땅을 굳히려는 국민의힘의 개혁을 지지합니다. 당 대변인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공정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국 영령의 헌신을 뒤로한 지 7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오늘 한미 워킹그룹 해체 발표를 통해 확고해진 것은 한 가지다. 결국 외교다.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뽐내야 할 시기다. 2018년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판문점 선언의 상징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 평화의 시간은 해체된 지 오래다. 그 과정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의 강한 안보는 결국 강한 외교에서 비롯된다. 남북 간 평화는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다고 저절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데도 인권을 외치던 정부는 3년 연속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다. 북한 인권단체의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은 속절속결로 처리됐다. 지난해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사살당했을 때도 명확한 입장 표명조차 없었다. 강한 외교는 뚜렷한 입장에서 비롯한다. 지금이라도 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마주할 때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경제도 방역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야기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코로나19는 건강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 양극화까지 수반했기 때문이다. 질병을 방역하듯 경제에도 K자 성장이라는 질병을 대비하는 또 다른 방역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논의될 때다. 지급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적재적소를 찾아내는 과정이 우선이다.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이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는 여전했다. 소득 파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정부는 소득 파악은 정확히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미 늦은 때다. 확대된 복지만큼 증세가 필요하다면 노동이 아닌 자본에 집중되어야 한다. 복지체제로 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 동기의 유지이기 때문이다. 자본소득, 노동소득을 분리하는 이원소득 세제 도입은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여당은 보편복지 실현에 적재적소가 필요함을 명심하고 기본소득 논의에 임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은평에 거주하는 양결이라 합니다. 저는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식을 담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눈높이로 공감을 말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화려한 언변은 아니지만 신중한 언어로 소통하며 당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25는 71년 전 우리 선배님들께서 피와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의 자유와
당신들의 목숨을 맞바꾸셨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라도 단순히 과거를 위한 추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추모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6.25의 아픈 비극을 딛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더 큰 토대에 대한민국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이 끊임없이 이어온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의힘은 담담하게 미래에 응답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다는 것은 수권정당의 위치를 포기한다는 것과 진배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진적인 증세로는 기본소득은커녕 기본 용돈만 가능할 뿐입니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행정사업 및 재정 개편이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한 예시로 대부분의 자치단체 예산은 복지 분야만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부터 기초단체까지 중복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효율적인 행정 및 이 조직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상당 부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7살인 취업준비생 양준우입니다. 저는 현대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습니다. 법에 의거한 절제된 권력 행사를 의미하지요.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긍정하는 국민의힘과 저는 교집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6.25 전쟁 71주기입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신 국군 용사님들과 해외 참전 용사님들을 추모하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깁니다. 전체주의 공산화 야욕에 맞서서 자유를 위해 피 흘리신 영웅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호국 영령들의 희생과 산업화 역군들의 헌신, 민주화 열사들의 용기는 모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의 의무이자 상식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상식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모두에게 용돈을 쥐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직관적이고 선동적입니다. 정권은 5년짜리지만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은 최소 60년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출산율이 지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금을 나눠 먹자는 것은 미래 세대를 버리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금은 나라 빚은 줄이고 예산은 저출산 대책과 같이 꼭 필요한 부분에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해 다가올 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진입니다. 어릴 적 몇천 원으로 해결되던 병원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덕분임을 깨달았을 때 받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무엇을 어떠한 제도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고민해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토론 배틀을 통해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5 전쟁 71주년입니다. 가족과 자유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에게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호국의 달인 6월은 그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 핵심 인사들의 잇따른 무리는 6월을 호국, 후회의 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취임 후 마지막 현충일 추념사에서조차 6.25 전쟁의 원인과 북한의 직접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 천안함 사건의 입장을 촉구하는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끝내 귀 다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7일 여당 대표는 5.24 조치 해제를 언급하였고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낸 인사는 수장 발언으로 현 정부 여당의 진심이 무엇인지 짐작해 하였습니다. 정부가 참전용사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뼘의 명예라도 더 찾고자 피 흘리며 절규하는 오늘의 용사들을 돌이켜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본소득, 정치 공작이 아닌 정교한 정책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은 결국 재원 마련입니다. 기본소득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수준으로는 재원 마련이 어렵습니다. 결국 증세입니다. 하지만 국토보유세, 탄소세, 디지털세와 같은 세목신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실험의 영역입니다. 더욱이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및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채무 급증으로 추가적인 과세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무외면하고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 측면만 강조한다면 기본소득론은 또 다른 대국민 경제 실험에 불과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 빚 떠넘기기 경제정책, 무능과 아집으로 만들어낸 폐해는 지난 4년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국민의힘 토론 배틀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이 사회에 무너진 청년들을 위한 사다리를 다시 만드는 데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국 사태와 인국공 사태를 겪으면서 청년들은 그간 신뢰해왔던 사다리가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하고 또 그 자리에 민주당 인사들, 정부 코드에 맞는 인사들만 접근할 수 있는 이상한 사다리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사다리를 다시 재건하는데 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분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기리는 것,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당연한 명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이 당연한 명제가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변하는 현상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한 모 민주당 인사의 말은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당연하지 않은 명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당연한 명제가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변질되고 있는 이 현상을 바로잡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리하여 6.25 전쟁 71주년을 맞은 2021년에는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정신이 존중받고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그 당연한 현상이 당연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들은 불가피하게 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의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서 복지제도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충분히 경제적 사정이 어렵지만 수혜의 경계선 바로 위쪽에 있어서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민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괄적 기본소득제도는 이런 분들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안정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기본소득제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방법은 재원 마련 방안인데요. 이 재원 마련 부분은 기본소득제도를 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다양한 복지제도들, 실업급여라든지 연금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이 복지제도의 일원화를 이뤄낸다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행정비용을 줄임으로써 추가적인 재원 마련 없이도 충분히 기본소득제도의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장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란 정의로운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찾으면서 상충되는 이익이 있다면 비교 형량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결국 설정한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조국이나 윤미향 등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그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좌절감과
분노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치인이 사익 등과 같은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설정하거나 더욱 실효적인 수단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서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 공부가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로 성장할 수 있는 첫 도전으로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불법 남침한 뒤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 아직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이후 북한은 최근까지도 2차례의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과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 그 모든 순간에는 국가 수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숭고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고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숭고한 희생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명목으로 집권 권력에 따라 그 평가가 절하되거나 예우를 게을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국가에 대한 진정한 애국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역사를 통해 과거를 되짚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의 평균 연령이 이제 90세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한 분 한 분 제대로 된 예우를 하고 그 숭고한 헌신에 대한 감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신, 수호해내신 모든 순국 천열 및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논평을 마칩니다. 준비 없는 변화는 혼란과 불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 없는 기본소득제 도입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반대합니다. 물론 제도의 목적 자체는 정당하나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이 기본소득제라는 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제, 건강보험, 긴급생계비 지원 등 각종 복지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고 이와 같은 수단들이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제가 결국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 소득이 높은 국민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데 따른 불만과 저항, 사회통합 저해 등의 문제가 전 국민에게 크지 않은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달성된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이는 결국 근로의지 약화에 따른 국가 경제성장 동력 자체가 상실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려면 그 재원은 현 소득 재분배 정책과 같은 세부담이 아닌 국민의 우연적이고 투입 노력이 적은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카지노 사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나 복권 사업 활성화, 주식이나 코인에 대한 세금 등으로 주된 재원을 마련해야 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1년생 전성환입니다. 요즘 변화와 변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태풍의 중심에 국민의 힘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던 2030의 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81년생 만 40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대의 변화를 처음부터 겪어왔던 경험으로 6070과 2030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르신들을 보듬고 2030을 내세우는 시대적 통합과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여 확실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아픔이자 세계적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었던 6.25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71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의 피해자이자 또한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력의 안보가 튼튼했고 자립할 수 있었다면 그 희생양이 우리 대한민국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포스트 6.25 세대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희생의 산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보와 보안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고 철저한 경계와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평화도 중요하나 북핵은 반드시 없애야 하고 폭파된 휴전선의 초소들을 복구하되 효율적인 경계를 해야 합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은 휴전 중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국민에게도 의무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이 국가 국민의 공정한 관계입니다. 그 공정의 가치를 우리는 꼭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데이터 소득을 통해 기본소득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최근 기본소득의 명제는 4차 산업 발달로 인해 AI, 빅데이터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여 불균형한 소득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I와 빅데이터의 근간인 데이터를 만드는 주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 데이터의 주체는 바로 개인입니다. 개인의 소비 패턴,
생체 패턴, 이동 패턴 등의 수집을 민간이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차피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 그 데이터 수집은 공공으로 하여 가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어 효율적이고 다양한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등이 필요한 데이터를 사면 그 수입을 데이터 생성 주체, 즉 국민에게 세금만 제하고 돌려주면 됩니다. 정당한 데이터 생성 노동에 대한 대가로 충분히 기본소득과 같은 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기본소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정은 생성자에게 그만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1살 대학생 최인우입니다. 제 별명은 스펀지와 진돗개입니다.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해서 제 것으로 만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진돗개처럼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끈기와 집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원고등학교를 재학하며 대한민국 공교육 현장의 실태에 대해서 고발했었습니다. 불이익을 받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현장을 뛰며 배웠습니다. 최선을 다할 자신 있습니다. 6.25 사변 71주년입니다. 6.25 사변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이념적 지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적과 대한민국의 우방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념을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끼게 해준 6.25 사변은 위대한 건국전쟁입니다. 건국전쟁의 결과로 대한민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자유해양 세력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스스로 삶과 국가를 꾸려나가고 자유와 정의 그리고 문명과 성취의 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부패한 지도자들의 탄압으로 수많은 자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때론 후퇴했지만 그럼에도 북진했고 휴전선을 형성했습니다. 그 선은 오늘날 자유로운 자들과 탄압받는 자들을 가르는 선이 되었습니다. 건국전쟁 71주년을 맞아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피로써 지켜주신 6.25 참전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의 최소생활비 마련과 별개로 현재의 기본소득 정책은 세금의 돌려막기식 하향평준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복지가 직접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규모 공공 분야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삶의 동기부여와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건강한 일자리가 민간에서 창출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저효율의 공공분야 규모는 인건비만 연 110조에 달하는 비대한 국가주도형 만기정년 일자리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글로벌 인재 형성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스카이를 나온 청년들이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회는 암울합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을 넘어 동기부여와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고효율의 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공분야의 실적제를 도입한 대거 혁신은 돌려막기식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효능감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성공의 순간에도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을 오바마 대통령도 미래를 꿈꿨습니다. 저 역시 과거의 어떠한 이력보다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가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방송 토론, 언론 소통, 논평 작성과 현안 대응까지 어느 하나 부족함 없는 100%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권 교체의 그날을 위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71년 전 목숨 바쳐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 그리고 세계 각국의 참전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풀 한 포기, 마시고 있는 물 한 모금, 숨쉬고 있는 공기마저도 온전히 그 희생과 헌신 덕분일 것입니다. 북한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하고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은 연락소가 폭파당했습니다. 국민을 위협하는 막말과 궤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정권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한 채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김여정 하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굳건한 안보의식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계승해야 할 6.25 정신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참전 용사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은 물론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굳건한 안보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지는 양극화 속에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소득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다뤄야 할 중요한 아젠다일 것입니다. 당장 국민의힘 10대 약속에도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기본소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채무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재명 지사로 대표되는 무차별 현금 살포식의 기본소득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더러 미래 세대에게 부담으로 다가갈 뿐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은 경제가 아닌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더 낮은 곳을 중심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안심소득, 공정소득, 그 어떤 이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OECD 평균보다 낮은 조세 부담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증세의 방법이 아닌 면세 비중 축소 등의 조세 감면 폐지, 세원 발굴을 통한 옆으로의 세수 확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인찬입니다. 저는 지금 매우 들떠 있습니다. 드디어 청년이라는 호칭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인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짧은 해프닝에 그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청년으로 국민의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잘 해줄 수 있겠느냐고. 이번엔 믿어도 되겠느냐고. 이번 토론을 통해 국민의힘을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를 믿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6.25는 기습 남침을 호국 용사들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희생으로 막아낸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71년이 흘러 2021년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위원회까지 구성해 타임스퀘어 영상, 평화음악회, 전시회 등 수많은 행사를 기획했는데요. 과연 이 중에 우리를 몸바쳐 지켜낸 용사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71주년이 코앞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평화 콘서트, 전시회를 마주할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에 급급하여 본질이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기본소득에 찬성합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지금 당장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을 돈이 없고 밖을 나갈 차비가 없다면 이는 응당 국가가 책임질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질문을 마주합니다.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가? 놀랍도록 답은 간단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는 단 한 가지의 변수로 바라볼 수 없는 만큼 가계 곤란도와 취업 의지, 지원 범위 등을 세밀하게 설정하여야 하고 표본 집단을 명확히 계획하고 분석하여 중복 수혜와 오수혜를 방지한다면 기존 복지 재원을 활용하여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